복실아, 할머니는 너만 나한테는 있으면 돼. 너밖에 다 필요 없다고 없다. 마고시마.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이천의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72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복실이. 떠돌이 유기견이었어요. 비 오는 날 밤 할머니 괜찮아. 대문 앞에 할머니가 홀로 따뜻하게 앉아있던 작은 해줄게. 강아지. 어서 들어와. 처음엔 할머니가 강아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괜찮아. 강아지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구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줄. 그리고 할머니는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전 재산을 복실이에게 물려준다. 자식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때로는 자식보다 미물인 짐승이 나을 때가 있다고. 경기도 이천시 외곽 설성면 어느 마을.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흙길로 500m쯤 들어가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 한 채가 나옵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었고 대문 옆 장독대엔 된장 항아리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봄이면 마당 귀퉁이에 수선화가 피고 여름이면 호박 넝쿨이 담을 타고 올라가는 집. 이 집에 이수님 할머니가 삽니다. 72살.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50년 넘게 그래왔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를 엽니다. 냉장고 안에는 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묵은 김치, 두부 반모, 달걀 서너 개,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1인용 즉석밥. 혼자 사는 사람의 냉장고는 늘 이런 모습입니다. 밥을 지어봐야 다 못 먹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들킬까봐 마트 봉투를 얼른 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삽니다. 부끄러울 사람도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치면 마당을 쓸고 텃밭을 둘러봅니다. 상추, 고추, 깻잎. 할머니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자랍니다. 이웃집 박씨 할머니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냥 밭에서 시들게 두기도 합니다. 거둘 손이 없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면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사실 뉴스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귀가 좀 어두워졌고 안경도 맞춘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TV가 켜져 있으면 집안이 덜 조용하니까 켜놓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외로우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할머니는 한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큰아들 이재호. 건설회사 과장입니다. 결혼해서 애가 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추석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일치기로 왔다가 저녁 먹기 전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바쁠 텐데. 밥은 잘 먹겠지. 또 전화했다고 귀찮아하면. 그렇게 핸드폰을 도로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이런 날이 며칠째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둘째 아들 이재민은 인천에 삽니다. 작은 식당을 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협 통장을 털었습니다. 3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나가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민이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돈 얘기가 나올까봐 피하는 건지 할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엄마니까요. 딸 이수지는 부산에 삽니다. 남편 직장 따라 내려간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명절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진짜로 이해합니다. 수진이가 시집살이 힘든 거 알고 남편이 좀 무뚝뚝한 것도 압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콧노래 부르던 것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첫 생리하던 날 울면서 전화하던 것 기억합니다. 결혼식 날 버질로드 걷다가 할머니 손을 꽉 잡던 것 기억합니다. 지금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카카오톡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 계시죠? 할머니는 답장합니다. 응, 잘 있어. 너도 잘 지내지? 그게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 말을 하면 징징대는 노인 취급을 받을까봐. 무엇보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는 괜찮다고 합니다. 밥 잘 먹는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할머니는 불을 켜놓고 잡니다. 어둠이 너무 조용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TV를 틀어놓고 잡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덜 무서우니까. 이것이 이수님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자식이 셋인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그해 5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11시가 넘어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날이 흐리면 늘 그랬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끝나고 홈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가 신나게 뭔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나뭇가지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렸습니다. 작고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냥 누워있기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나가 대문 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비볐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나와서 잘 안 보였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흰 털에 갈색 귀. 비에 흠뻑 젖어서 털이 다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몸을 둥글게 오므리고 웅크려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을 봤습니다. 검고 동그란 눈. 무서우면서도 살고 싶다는 눈.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그냥 있는 눈. 할머니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냥 앉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너?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겁나? 안 잡아먹어. 이 할미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을 맡더니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에 코를 대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가슴 어딘가가 뭉클했습니다. 아이고 떨고 있네. 이 추운 데서. 할머니는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는지 강아지는 그냥 안겼습니다. 비에 젖은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 그날 밤 할머니 집에 손님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부엌에 있던 햄을 잘게 잘라서 줬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아마 며칠은 굶었던 것 같았습니다. 갈비뼈가 손에 잡혔습니다. 얼마나 굶었어, 이 녀석. 다 먹고 나서 강아지는 할머니 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발등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옆에 와서 앉은 적이 없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룻밤만이야. 내일 아침에 주인 찾아줄게.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판지를 가져와 부엌 한켠에 임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낡은 수건을 깔아줬습니다. 강아지는 그 위에 올라가더니 세 바퀴 빙 돌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불을 끄고 잤습니다. 왠지 혼자인 것 같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강아지는 할머니 이불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틈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건지 할머니 다리 옆에 바짝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강아지 없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기견이었습니다. 누가 차에서 그냥 내려놓고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키우다가 귀찮아진 누군가가 시골에 갖다 버린 것 같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키우다가 귀찮아져서 버린 것.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나한테 맡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장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강아지를요? 그러면 안 되나? 힘드실 텐데요. 내가 알아서 해요.
할머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복실이. 복받아라. 이름이나 복스럽게 지어줄게. 복실이가 집에 온 첫날부터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냥 눈이 떠져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이제는 복실이가 밥 달라고 칭얼거려서 일어납니다. 작고 조그마한 것이 할머니 얼굴을 핥으면서 낑낑댑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주면 되잖아. 밥을 챙겨줍니다. 복실이는 허겁지겁 먹습니다.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도 밥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밥을 먹습니다. 전에는 그냥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복실이 밥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것도 챙기게 됩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트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강아지 사료를 사야 하니까. 사료 코너 옆에 간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간식, 고구마 말랭이 간식. 할머니는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이상하게 복실이한테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밖을 좋아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마을 어귀까지만 걸었습니다. 무릎이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실이랑 걸으면 아픈 게 덜했습니다. 뭔가를 보고 킁킁대는 복실이 때문에 자꾸 멈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됐습니다. 몸에 좋은 속도로.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키우세요? 응. 복실이야. 귀엽네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복실이가 어제 뭘 했는지, 오늘 뭘 먹었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재미있었습니다. 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면 말을 안 합니다. 진짜로. 하루 종일 입을 안 열어도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만 합니다. 그게 쌓이면 이상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잠기고 생각이 무뎌지고 감정이 작아집니다. 할머니는 복실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치? 이 고추 좀 봐. 이렇게 빨개졌네. 재호놈은 왜 전화가 없을까? 복실아, 너는 엄마 안 버리지?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꼬리를 흔들거나 할머니 손을 핥거나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면 소재지까지 버스 타고 나갔습니다. 혼자 병원 가기 귀찮아서 무릎이 아파도 참던 할머니가 복실이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생후 한 10달쯤 됐을 것 같아요. 말티즈 믹스인데 건강은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영양 챙겨주시고 산책도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잘 부탁해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이천에서 면 소재지까지 버스 타고 온 할머니가 자기 정기검진은 작년에 미뤘던 걸 기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할머니는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도 검진 좀 받아야겠다. 복실이가 할머니한테 건강을 선물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유튜브를 배웠습니다. 마을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있었는데 전에는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이번엔 갔습니다. 복실이 동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저장하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강아지 동영상 찍는 법 알려줘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자마자 복실이를 찍었습니다. 밥 먹는 것, 자는 것, 꼬리 흔드는 것. 영상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밤에 혼자 그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서 우는 건지 외로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부 너무 늦게 시작된 것 같아서 우는 건지. 할머니는 영상을 보다가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 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온 지 3달째 되던 날 큰아들 재호가 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토요일 오전 할머니가 마당에서 복실이랑 놀고 있는데 재호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왔냐? 할머니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반가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호는 차에서 내리다가 복실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강아지. 알아, 강아지인 건. 어디서 났어? 들어와. 밥 먹고 얘기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재호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재호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버려진 거 데려온 거야. 혼자 사시면서 걔는 무슨. 귀찮게. 내가 귀찮다고 했어? 아니, 제 말은 어머니한테 부담이 되지 않냐고요. 복실이가 나한테 부담이야? 이 녀석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재호는 밥을 먹다가 말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복실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당연하지. 어머니. 왜? 재호는 말을 못 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재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요.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그래서? 재호가 잠깐 할머니를 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집 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집 담보대출. 이 낡은 슬레이트 집이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랑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그게 왜? 저한테 잠깐만 빌려주시면. 담보 잡고 대출 받아서 저한테 빌려주시면 이자는 제가 낼게요. 그리고 구조조정 넘기면 바로 갚을게요. 할머니는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는 재호 눈치를 보면서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어머니, 급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겠다고. 재호는 더 말 못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갔습니다. 가면서 복실이한테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엔 둘째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용건 있을 때 항상 밝았습니다. 응, 잘 있어. 밥은요? 잘 먹고 있어. 다행이다. 근데 엄마 저번에 빌려간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조금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요? 이번에 장사 좀 잘 됐는데 자리 넓히려고요. 좀 보태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얼마? 500. 500만 원.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 전부였습니다. 알아봐. 진짜요? 어머니 최고다. 이번엔 진짜 꼭 갚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실이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할머니 얼굴을 하찼습니다. 됐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실이를 안으면서. 됐어. 또 일주일 후 딸 수진이한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들었는데 강아지 키운다고요? 엄마 혼자 사시면서 그거 위생은요? 그리고 오빠들 얘기는요? 집 담보 얘기랑 생활비 얘기. 엄마, 그냥 오빠들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자고 의논했는데. 할머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밤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 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봤습니다. 영감. 돌아가신 남편한테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자식들이 다들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왔나 봐. 복실이가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나는 있는 거 다 줘도 돼. 근데 말이야. 그 자식들이 나한테 뭐 필요하냐고는 안 물어보더라고. 별이 하나 흘렀습니다. 복실이가 와서 이제 좀 낫긴 한데.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이 녀석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거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야. 복실이가 할머니 품 안에서 한번 몸을 비볐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복실이가 온 지 8달째였습니다. 12월 초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마당 나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혼자 일어나려고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부엌에 두고 나왔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찬 바닥에 앉아서 할머니는 소리를 질러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외진 집 마당에서 소리 질러봐야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이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복실아. 잠시 후 복실이가 대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나왔습니다. 할미 옆에 있어. 갔다 오지 마. 알겠어? 복실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핥고 또 핥고 낑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벽을 잡으면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당바닥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기 삶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없어. 복실이만 옆에 있어. 한참 만에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짚으면서 겨우겨우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는 좀 창피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왔습니다. 이천 시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X-레이를 찍었습니다. 골반 골절.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있어요. 큰아들 재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3번 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병원 입원했다고. 30분 후에 답이 왔습니다. 많이 아파요? 곧 전화할게요. 재민이한테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긴 했는데. 엄마, 저 지금 장사 시간이라서요. 많이 아파요? 입원해야 해요? 얼마나요? 한 2주. 2주요? 아, 제가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가 좀 그런데.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저 지금 아이 학교 행사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나으시면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엎어놓았습니다. 이번 첫날 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이 와서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또 다른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왔습니다. 이수님 할머니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밤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안 오세요? 집이 멀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위험한데. 아, 혹시 자녀분들이. 내가 알아서 해요. 간호사는 더 말 않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봤습니다. 집에 복실이가 있을 텐데. 밥은 먹었을까? 춥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자식 걱정보다 복실이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수님씨, 나야. 이장한테서 들었어. 아이고, 뭘 왔어요. 복실이 내가 보고 있을게. 밥도 주고 산책도 데려가고. 걱정 마.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한테서 못 들은 말. 이웃한테서 들었습니다.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복실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를 들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낑낑댔습니다. 할머니 손을 핥고 발을 핥고 온몸을 하찼습니다. 왜 이래 이 녀석아.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밥 먹고 복실이 산책시키고.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딘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 할머니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천 시내로 나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요.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집 한 채, 토지 약간, 통장에 돈 좀. 상속인이 누구누구세요? 자식이 셋 있어요.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세 분인데 상속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안 주려고요. 법무사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네. 대신 강아지한테 주고 싶어요. 법무사는 할머니를 한참 봤습니다. 할머니,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동물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을 수탁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강아지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방식. 할머니는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신탁 형태로 가능합니다. 하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화낼 것 같았습니다. 화낼 것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병원 2주, 보호자 없이, 자식 셋 두고, 그 2주 동안 곁에 있어준 건 박씨 할머니와 복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돌봐준 존재에게 내 것을 남기면 된다. 그게 자식이든 이웃이든 강아지든. 유언장을 쓴 지 한 달 후, 어디서 들었는지 자식들이 알게 됐습니다. 재호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법무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언장 쓰셨어요? 응. 강아지한테 재산 다 준다고요? 응.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강아지가 뭔데요? 할머니는 조용했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 쓰러졌을 때 왜 안 왔어? 재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3번 했는데 문자 1번 왔어. 곧 전화한다고. 끝. 그게 그때 제가 바빠서. 바빴구나. 근데 복실이는 안 바빴어. 그 녀석은 추운 마당에서 엄마 옆에 있어줬어. 재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 끊을게. 재민이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강아지가 상속을 받아요? 그게 때문에 내가. 재민아. 네. 300만 원 갚을 생각 있어? 재민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갚을 생각 없구나. 장사가 아직. 알겠어. 갚지 않아도 돼. 대신 그 돈이 지금 복실이 것인 줄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세 자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3명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를 설득하러. 재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동네 창피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서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고, 병원 한번 가보자고. 할머니는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집 담보대출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엄마 걱정은 한마디도 안 했어. 재호가 굳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돈 빌려갈 때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재민이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본 게 언제야? 수진이가 입을 열다가 닫았습니다. 엄마는 너희 욕 안 해. 다들 바쁘게 사는 거 알아. 다들 힘든 거 알아.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복실이를 봤습니다. 복실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눈을 마주치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 녀석은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었어. 밥 먹으라고 깨워줬어. 산책 가자고 졸랐어. 아픈 날 밤에 옆에서 자줬어. 쓰러졌을 때 옆에서 낑낑댔어. 세 자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고마운 거야. 그냥. 그게 다야.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할머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왜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이제부터 전화나 좀 해. 수진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엄마는 별거 안 바래. 재호와 재민이도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4명이 밥상에 앉았습니다. 복실이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가 복실이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진짜로 봤습니다. 귀엽긴 하네요.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치. 그의 봄이 왔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오면 마당 정리를 해줍니다. 지붕 빗물 바지를 고쳐줬습니다. 아직 서툴고 뭐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재민이는 300만 원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 갚아서 5만 원씩, 10만 원씩. 그 돈이 올 때마다 카카오페이 알림이 뜨는데 할머니는 그 알림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민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수진이는 매주 전화를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얘기, 애들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지금은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복실이는 2살이 됐습니다. 키가 좀 자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털이 풍성해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잘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다들 압니다. 이수님 할머니 강아지 복실이.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복실이 얘기를 합니다. 영상 찍어오면 다 같이 봅니다. 유튜브 쇼츠에도 올려봤더니 조회수가 좀 나왔습니다. 댓글에 복실이 팬입니다 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재미있습니다. 유원장은 그대로입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법무사와 상의해서 방식을 정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심 있는 이웃 학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복실이를 돌보는 조건으로 집과 토지를 관리하게 하는 방식. 복실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이 복실이를 위한 돈으로 쓰이도록. 복실이가 떠난 후에는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증하도록. 할머니는 이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복실이는 할머니 옆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낮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내려다봅니다.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비 오는 밤,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낮잠을 잡니다. 할머니도 편안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입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복실이랑 마당에 있어. 좋겠다. 저 다음 주에 올라가도 돼요? 당연하지. 와. 오빠들도 같이 오면요? 오면 더 좋지. 밥 많이 해놓을게. 엄마. 왜? 사랑해요. 할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복실이를 쓸었습니다. 들었어? 식구들 온대. 복실이가 눈을 뜨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지. 만약 누가 할머니한테 묻는다면 왜 강아지한테 재산을 남기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생긴 것들이지. 집도 땅도 통장도. 근데 내가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제일 비싼 겁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것. 복실이는 나한테 그걸 줬습니다. 비 오는 밤에 내 손에 코를 댔던 그 순간부터. 쓰러진 나 옆에서 낑낑대던 그 겨울부터. 매일 아침밥 달라고 깨워주는 것부터. 그 녀석이 나한테 준 것들. 그건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일까요? 내 남은 전 재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줍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복실이한테. 오늘도 할머니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복실이가 얼굴을 핥았으니까요.